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입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좀 해보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또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 또 고소 고발,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참고로 11시 40분까지 방송됩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시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엔 아파트 관련된 사례가 있나요? 아파트나 이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지하 공간에 입주자의 한 사람이 창고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라는 실제 판례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와 같은 판례가 또 법률신문에 소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봤습니다. 아파트 지하층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용도, 규모, 이용 실태 등에 비춰볼 때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에 해당되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계단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 부분처럼 일률적으로 소유자에게 기소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아파트 지하층이 전부 다 공용 부분은 아니고 네. 그 지하층 자체에 지하 상가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구분 소유권의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물론 공유가 안 되고 구분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네. 그러나 지하 상가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흔히 소위 말해서 뭐 주차장이나 보일러실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독자적으로 그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용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 건물의 지하층은 건축 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뭐 보일러실 또는 전체 입주자 공동 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차고, 대피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하실이 그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하층은 매매 목적물에 거기에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구분 개별 각 그 세대의 공동 소유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제 이것은 이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이제 공동 주택의 경우이고 만약에 지하 상가처럼 그 집합 건물, 네. 상가 건물 주상 복합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지하 상가는 말 그 자체로서 지하층에 어떤 상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공유 부분으로 넘기지 않고 독립해서 그 구분 소유 소유권. 대상으로 네.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 소유권을 명시해서 또 거기 지하 상가의 경우에는 또 대지권도
이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 입주자 한 사람이 예, 창고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없다 결과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 공용 부분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네. 이제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 어떤 일시적으로 또는 그 용도에 맞게 지하 네. 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용도에 맞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유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배제하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을 다른 사용료. 공유자에게 예. 즉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거를 행사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그 판례입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공주택의 지하 공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고를 지어서 쓴다는 것은 네, 이해하기 그뭐 이제 어려운 부분인 허락을 것 같습니다. 받았다. 네. 해가지고 허락을 만약에 관리사무소 예, 예. 측이라든가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까? 그것은 그런 허락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관리사무소가 그렇죠. 다른 그 어떤 입주자들의 동의 공공, 없이 네. 함부로 공용 공유인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처분을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그 다른 공유자들이 전부 다 양해를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사용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이익을 또 다른 세대에 반환한다거나 이런 네. 조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다른 공유자들의 어떤 동의가 네. 있다는 전제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같은 판례의 경우 그렇다면 사용을 했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사용료를 또 그렇습니다. 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용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환하라는 것이 판례의 그 취지입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뭐 가사 분쟁도 좋고요. 또 돈 문제, 땅 문제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월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네. 저 부동산 지분 관계를 상담하려고 합니다. 예, 예. 부동산 예, 공동 지분으로 예,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네. 그거를 팔려고 하는데 네. 공동 지분자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 땅의 매도나 아니면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면 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몇 사람의 공동 소유로 등기가 돼 있습니까?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아, 2인입니까? 이런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그 지분으로 공유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의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 등기가 네. 돼 있을 경우 상대방이 파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나의 그 지분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내 지분에 상당하는 거. 또한 상대방이 이와 같이 그 공유가 돼 있지만은 이것을 처분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그러면은 내 지분만큼 공유물을 분할을 해달라, 실제 현물로 분할을 해달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은 그 협의된 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하시면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분할된 그 현물을 처분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그 지분 소유권을 독자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그 땅의 모양이 네. 어찌됐든 분할을 했을 때 한쪽이 유리한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불리한 사람이 있을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경우, 예. 그런 경우 현물로 분할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접한 부분이 많다거나 그 땅 모양으로 봐서 좀 유리한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그 대신 면적을 좀 적게 차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예. 않으면은 결국 법원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이걸 전부를 다 취득을 하고 감정을 해서 그 지분에 해당돼 절반에 해당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돈으로 받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를 예. 예, 그 땅의 3분의 2 지분을 적어 가지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상대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고 만약 만약 사실은 누군가는 다 가져가야만 그나마 네. 그 땅이 개발을 하든 뭔가의 가치를 발휘할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너무 면적이 좁아서 현물로 분할했을 때 너무 면적이 좁아서 어떤 건축 허가나 그 개발 허가 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전부를 취득하고 그 가액에 상당하는 것을 반환해주는 어떤 취득 분할 또는 경매를 해가지고 그 매각 대금에서 지분대로 그 분할하는 매각 분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매를 예. 할 경우에는 정당한 그 가액을 주고 뭐 다시 사실 수도 있는 거죠. 경매 절차에서. 네, 그거는 전부 다 법원이 명령하는 거죠. 예,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협의가 성립이 전혀 되면 협의도 안 나오고 예. 전혀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냥 지분을 팔아도 되지만은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내시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분할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분할을 안 해주는 네.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생님 저가 정리하면 우선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할이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다음에는 경매를 통해서 저 거를 팔던가 상대방 거를 취득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의 분할의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그것은 게 현물 분할입니다. 예, 협의. 공유물 청구 소송이네요. 공유물 분할 청구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 구매 매입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제 그 매입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자를 이제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이제 상속 재산인 경우에 그 상속인이 많아서 나중에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 좀 물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시골에 살거든요. 네. 시골에 사는데 그 시골에는 길이 이렇게 좁아요. 한 네. 3m 정도, 아니 3m인가? 이렇게 시골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딱 붙어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길 바로 앞에 이제 밭이 있어요. 네. 그 창문 바로 앞에 차를 계속 대서 예. 여름에는 이제 창문을 열어놓기가 좀 거북하거든요. 예. 차를 맨날 대니까 이제 그 차도 대고 거기다가 이제 무슨 쓰레기도 버리고 예. 그거를 못 되게 할 수 없는. 이제 길은 좁은데 그 길에 또 주차를 안 할 수는 없고 그 이웃이 주차를 하는 모양이죠. 예, 길이 예. 아니라 이제 길은 통과하는데 길 바로 앞에 예. 그 밭이 있어요. 예, 예. 밭을 조금 이렇게 그 걸쳐서 예. 차를 맨날 대는데 거기에 우리 창문이 있어요. 그 예. 창문이. 예, 예. 그래서 시골에는 그 옛날에 시골 주택이라 해서 창문이 예. 쭉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네, 네. 문을 열면은 예. 거실이랑 아니 욕실이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네. 또 샤워하고 딱 나오면 예. 누가 옷 입고 나오나요? 그냥 예. 자벅자벅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차를 댄 사람도 자기 땅에 자기 토지에 차를 그 주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어떤 이해 조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자기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의 그 사생활이 너무 심하게 침해돼서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정도 수인의 한도를 벗어났거나 단지 이제 사생활의 침해도 있겠지만은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배기가스 냄새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인근 토지 소유자, 그 차를 대시는 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면은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차단 시설도 어떤 그 밖에서 볼 수 있는 차단 시설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 사생활에 많이 침해가 되고 불안하니까 가능하면은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건축을 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은 그 인근 토지에 축조된 건물에서 창을 통해서 그 다른 인근 토지에 그 거실이나 방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그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축은 아니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좀 양해를 구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나도 이런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렵다. 좀 가능하면 이곳에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한번 양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주하고 어떻게 좀 얘기를 네, 해보셨습니까? 그런 양해를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양해 부분이 아니라 부탁은 많이 했고, 그래 동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신고를 해서 그 줄을 쳤어요. 네. 저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고, 네. 그다음에 하지 말라. 네, 쓰레기도 역시 같은 그 생활에 어떤 크게 불편을 주는 요인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어떤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법이 있습니다만은 주차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취지는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시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하신다면 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배상까지. 그렇게까지 가시기 전에 네. 이게 지금 건축이라면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주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강력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은 그와 같은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양해를 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정신적 어떤 고통을 주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라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한 부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 명으로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 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상담하다가 예,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금전 차용행위의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전 차용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일상 가사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과 또 차용 목적, 실제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가족 구성원의 병원비,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의 학자금, 학비라든지 또 생활비, 또 그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어느 일방이 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라도 그 다른 일방이 부부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와는 반대로 이제 부부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은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그 어떤 도박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부부 별산제에서 이 사건의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한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1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그거 외에도 다른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라면은 이거는 부부 별산자에서 일상가사에 속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 이거는 주거가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네네, 일상가사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 토지나 상가와 같은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흥비가 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또 어떤 투자금, 투자금도 역시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 한 주택이냐 아니면 여러 뭐 상가나 그렇습니다. 주택이 있는 부부 경우에 별산자이기 따라서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